백만장자가 아버지로부터 리조트를 물려받았고 직원들을 시험하기 위해 관리인으로 변장했다. 그는 지배인이 뭔가를 말하는 것을 듣고 경악했다. 카리브해의 맑은 물 위로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파도가 해안을 부드럽게 때리며 자연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는 보통 김준호를 진정시키곤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에는 석양의 아름다움조차도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잠재울 수 없었다. 28세의 키 크고 운동선수 같은 체격의 준호는 천국의 정원 리조트의 대통령 스위트룸 발코니에 서 있었다. 평소에는 반짝이고 생기 넘치던 그의 갈색 눈은 이제 고통과 혼란이 뒤섞인 채 무언가를 반영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완벽하게 손질되었던 그의 갈색 머리카락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손가락으로 수없이 헝클어뜨린 탓에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해져 있었고 흰색 셔츠의 위쪽 단추 몇 개가 풀려 있었다. 오른손에는 거의 마시지 않은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다. 그날 아침에 받은 소식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관광업계의 거물인 그의 아버지 김태준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무니 열리는 소리에 준호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는 돌아서서 어머니 이미영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얼굴에 슬픔이 역력했지만 미영은 여전히 특유의 우아함과 기품을 유지하고 있었다. 흰머리가 조금 섞인 검은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올려 묶여 있었고 검은색 디자이너 원피스는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돋보이게 했다. 준호야, 얘야. 미영이 아들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유언장 낭독이 1시간 후에 있을 거야. 준비해야 할 것 같구나. 준호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가장 가까운 테이블 위에 잔을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엄마. 그가 억눌린 감정으로 목소리를 떨며 중얼거렸다. 미영은 다가와 아들을 껴안으며 잠시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알아, 내 사랑 나도 믿을 수가 없어. 네 아버지는 강하고 활기 넘치는 분이셨지. 이렇게 빨리 우리를 떠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잠시 후 그들은 포옹을 풀었고 미영은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강해져야 해. 준호야, 네 아버지는 제국을 건설하셨고 이제 그 유산을 지키는 건 우리의 몫이야. 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를 안내해 줄 시간이 더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했었다. 이제 갑자기 모든 가족의 기대가 그의 어깨에 지워졌다. 제가 이걸 할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그가 떨어져 나와 다시 발코니로 걸어가며 고백했다. 아버지는 항상 제가 사업에 더 관여하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항상 핑계를 대며 피했어요. 미영은 아들을 따라가 그의 어깨에 위로의 손길을 얹었다. 내 아버지는 네가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셨어. 준호야, 때가 되면 네가 상황에 맞게 행동할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너를 너무 강요하지 않으셨던 거야.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의심이 명백히 보였다. 제가 그럴 수 없으면 어떡하죠?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면요? 넌 할 수 있어. 미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넌 김가의 후손이야. 준호, 내 아버지의 기업가. 정신이 내 피 속에 흐르고 있어. 지금까지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넌 이 세계에 둘러싸여 자랐잖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계를 더 잘 알고 있을 거야. 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대화를 중단시켰다. 가족의 개인 비서인 박수진이었다. 그녀는 중년의 여성으로 가는 테두리에 안경을 쓰고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방해해서요. 수진이 전문가다운 어조로 말했다. 가족 변호사님이 도착하셨고 준비가 되시면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실 수 있답니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수진 씨, 곧 가겠습니다. 수진이 물러나자 미영은 다시 아들에게 몸을 돌렸다. 시간이 됐어. 준호야, 힘들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이걸 함께 헤쳐나가야 해. 네 아버지도 우리가 강해지기를 바라셨을 거야.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넥타이를 바로 잡은 뒤 셔츠 단추를 채웠다. 맞아요, 엄마, 가시죠.
모자는 함께 스위트룸을 나와 김가의 제국의 운명이 밝혀질 리조트의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은 웅장한 공간이었다. 중앙에는 큰 마호가니 테이블이 있었고 그 주위로 검은색 가죽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천국의 정원 리조트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30년 전 개장부터 최근의 확장까지를 담고 있었다. 모든 사진에서 김태준의 모습이 두드러졌고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선견지명 넘치는 눈빛이 영원히 포착되어 있었다. 준호는 이 이미지들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이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그는 그 노력의 결실을 즐기는 데에만 더 관심이 있었지 그것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테이블 주위에는 이미 김가의 삶과 사업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이 앉아 있었다. 리조트의 총지배인인 최재현이 있었는데 그는 50대의 남자로 반백의 머리카락과 디자이너 안경 뒤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인사부장인 윤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40대의 여성으로 갈색 머리를 올려 묶고 있었고 따뜻한 눈빛은 김태준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을 반영하고 있었다. 수석 회계사인 정동혁도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키가 작고 통통한 체격에 대머리가 진행 중인 남자로 손가락으로 넥타이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블 맨 끝에는 김가의 변호사인 오승민이 앉아 있었다. 그는 60대의 남자로 흰 머리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준호와 미영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존경의 표시로 일어섰다. 조용한 인사와 짧은 악수, 포옹이 오갔다. 분위기는 엄숙했고 억눌린 감정과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승민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고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늘 고 김태준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낭독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태준님은 30년 이상 제 의뢰인이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부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말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계속했다. 이제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승민은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는 여러 장의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나, 김태준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자 뜻임을 선언합니다. 준호는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듣고 있었다. 언젠가는 가업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의 현실이 그를 강하게 덮쳤다. 그의 시선이 잠시 서연과 마주쳤고 그녀는 그에게 위로의 미소를 건넸다. 준호는 항상 서연의 따뜻함에 감사했었다. 그녀는 그가 자라는 동안 거의 두 번째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내 유일한 아들인 김준호가 천국의 정원 리조트와 그에 관련된 모든 확장 사업 및 부동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내 모든 주식과 재산을 상속받기를 바랍니다. 방 안에 술렁임이 퍼졌다. 모두가 이 결정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소리 내어 듣는 것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확정짓는 것이었다. 준호는 어깨 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최재현이 눈썹을 치켜 올리는 것을 보았고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변호사가 계속했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긴장했다. 이 상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똑바로 앉았고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조건? 아버지는 그에게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천국의 정원 리조트에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전체 통제권을 맡기 위해서는 준호가 6개월 동안 리조트의 각 부서에서 일해야 합니다. 각 영역에서 가장 낮은 직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가명을 사용해야 하며 이 방 밖의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따라 엄청난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어머니 미영도 그만큼이나 놀란 것 같았다. 만약 준호가 이 6개월의 기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승민이 계속했다. 그는 리조트와 모든 관련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조건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시간이 되기 전에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면 리조트의 소유권은 현재의 부서장들로 구성된 이사회로 넘어가고 준호는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에게 도전을 주고 있었고 그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었다. 아버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과 감탄이 뒤섞여 있었다. 승민 변호사는 유언장의 몇 가지 사소한 조항들을 계속 읽었지만 준호는 거의 듣지 않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이 조건이 의미하는 바를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삶,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리조트의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부터 완전히 몰입해야 할 것이었다. 승민이 낭독을 마쳤을 때 회의실은 잠시 동안 침묵에 빠졌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미영이었다. 승민 씨, 그녀가 변호사를 향해 말했다. 이 조건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승민은 고개를 저었다. 태준 씨가 몇 달 전에 이 봉인된 봉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순간까지 열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와 함께요.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놀랐습니다. 최재현이 목을 가다듬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 회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의 천재성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은 리조트의 미래 리더가 그 운영을 철저히 이해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윤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게다가 준호 씨에게 우리 직원들을 진정으로 알고 그들의 필요와 도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준호는 이 의견들을 침묵 속에서 듣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상황을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일어섰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저는 그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힘을 얻었다. 아버지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사업에 충분히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자부심과 걱정이 반반씩 섞인 채 빛나고 있었다. 준호야, 확실해. 6개월은 긴 시간이야.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빛나고 있었다. 확실해요. 엄마 아버지는 항상 제가 사업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셨고 이제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때예요. 승민 변호사가 일어섰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태준 씨의 지시에 따라 6개월의 기간은 일주일 후에 시작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준호 씨,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가 최재현, 윤서연, 정동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 씨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모두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승민이 계속했다.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몇 가지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상황의 법적, 물류적 측면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인생이 급격하게 변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플레이보이 상속자에서 단순한 관리 직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었다. 이 생각은 그를 두렵게 하면서도 동시에 흥분시켰다. 그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김태준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 띤 얼굴, 오랜만에 준호는 자신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 마지막 도전은 태준의 최후의 선물이었다. 준호에게 자신을 증명할 기회, 다른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서도 증명할 기회였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생각했고 그의 내면에서 새로운 결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며칠은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다. 준호는 전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했다. 그의 변신을 감독하기로 자원한 윤서연의 도움을 받아 준호는 새로운 정체성의 세부 사항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서연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검토하던 중 준호는 자신의 의심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연 씨, 제가 정말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속이고 6개월 동안 평범한 직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서연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어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 씨, 난 당신이 잘하는 걸 봤어요. 당신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 아버지가 이 도전을 제안하셨다는 건 당신이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이 없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버릇없는 꼬마였을 때도 항상 저를 위해 계셨잖아요. 서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물론 그런 순간들도 있었죠. 하지만 난 항상 그 부자 도련님에 가면 아래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더 진지해졌다. 준호 씨,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당신 아버지 그와 저는 매우 가까웠어요. 그는 단순히 제 상사가 아니라 소중한 친구이기도 했죠.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항상 아버지가 서연을 특별히 존중한다는 걸 알아챘지만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서연은 계속했다. 태준 회장님은 저에게 리조트에 대한 많은 것들,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믿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이 과정 동안 제가 당신을 안내하기를 원하셨지만 너무 간섭하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그는 당신이 스스로 깨달아가기를 원하셨죠. 무슨 뜻이세요?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저 이 리조트에는 표면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준호 씨, 당신 아버지는 여기에 특별한 것을 만드셨어요. 단순한 사업 그 이상의 것을요. 이 6개월 동안 당신이 천국의 정원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호가 더 물어보려고 하던 찰나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최재현이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간신히 억제된 짜증이 역력했다. 서연 씨, 새로운 공급업체 계약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재현이 준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말했다. 서연은 일어서며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물론이죠, 재현 씨, 준호 씨. 이어서 나중에 이야기해도 될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기 중에 긴장감을 느꼈다. 문을 향해 가면서 그는 재현이 자신에게 던진 차가운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총지배인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항상 느꼈지만 이제 그 반감이 더 커진 것 같았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준호는 정동혁과 마주쳤는데 그는 막 문을 두드리려던 참이었다. 준호 씨, 동혁이 명백히 놀란 듯 말했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서연 씨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대답했고 동혁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느꼈다. 그렇군요. 동혁이 준호를 지나 사무실로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실례하겠습니다. 준호는 복도에 서서 지난 며칠 동안의 사건들을 되새겼다. 리조트에는 그가 전에 알아채지 못했던 긴장과 비밀들이 있었다. 정우로서 보내게 될 시간 동안 그는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준호가 전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아침이 그의 마음에 너무 빨리 찾아왔다. 그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고 그의 위장은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로 뒤틀리고 있었다. 그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전에는 완벽하게 손질되었던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더 길고 헝클어져 있었다. 며칠 동안 기르지 않은 수염이 그의 얼굴을 부분적으로 가리고 있었고 그의 특징적인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디자이너 옷들은 낡은 청바지와 단순한 티셔츠로 대체되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그는 6개월 동안 사용하게 될 더 깊은 목소리로 연습하며 혼잣말을 했다.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의 어머니 미영이었고 그녀는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준비됐니, 얘야? 그녀가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미영은 다가와 그를 꽉 껴안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네가 자랑스러워. 그녀가 속삭였다. 내 아버지도 그러실 거야. 준호는 잠시 어머니의 품에서 취약함을 드러냈다가 떨어져 나와 배낭을 들었다. 갈 시간이에요.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그가 느끼는 것보다 더 확고했다. 모자는 함께 앞으로 6개월 동안 마지막이 될 대통령 스위트룸을 나섰다. 그들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 텅 빈 리조트의 복도를 조용히 걸었다.
서연이 기다리고 있는 직원 전용 입구에 도착하자 미영은 아들을 다시 한번 껴안았다. 조심해, 내 사랑.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리고 기억해, 만약 계속할 수 없다고 느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 네 행복이 어떤 유산보다 더 중요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지지에 감사했다. 그럴게요, 엄마 사랑해요. 마지막 포옹을 나눈 후 준호는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나와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준비되셨나요, 정우 씨? 서연이 그의 새 이름을 사용하며 그가 역할에 몰입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물었다. 준호, 아니,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관리 유니폼과 신분증을 건넸다. 천국의 정원 리조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구 씨, 당신의 근무는 15분 후에 시작됩니다. 관리부장인 강민호 씨가 물품 보관실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우는 유니폼과 신분증을 받아들며 새로운 현실의 무게를 느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그는 호화롭고 특권적인 삶을 뒤로하고 직원 전용 문으로 들어섰다. 직원 통로는 전구가 알고 있던 리조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벽은 고급스러운 벽지 대신 단순하고 기능적인 베이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바닥은 그가 익숙했던 페르시안 카펫과 대리석 바닥 대신 연마된 콘크리트였다. 물품 보관실로 향하는 동안 정우는 근무를 시작하는 여러 직원들과 마주쳤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고 다른 이들은 아침 일과에 바쁜 나머지 그에게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생애 처음으로 정우는 완전히 익명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저 군중 속에 또 다른 얼굴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다. 물품 보관실에 도착하자 그는 강민호를 만났다. 민호는 50대의 건장한 남자로 두꺼운 콧수염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굳은 살 박힌 손은 오랜 세월의 힘든 노동을 말해주고 있었다. 넌 새로 온 전구겠지, 민호가 말하며 비판적인 눈길로 그를 평가했다.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됐길 바라네. 여기선 게으름뱅이를 용납하지 않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느끼지 않는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네, 선생님 배우고 열심히 일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민호는 그 대답에 만족한 듯 으르렁거렸다. 좋아, 유니폼을 입고 날 따라와. 손님들이 깨어나기 전에 할 일이 많아. 정우는 물품 보관실 옆에 있는 작은 타르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리조트의 상속자였고 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제 그는 관리 직원으로서 첫날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는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타르실에서 나오면서 그는 벽에 걸린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관리 직원의 짙은 청색 유니폼이 그에게 약간 크게 맞았고 그를 더 어려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게 만들었다. 잠시 동안 그는 공포감을 느꼈다. 정말로 6개월 동안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정우야, 움직여! 민호의 목소리가 그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병이는 스스로 청소되지 않아.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깨를 펴고 민호를 따라 물품 보관실을 나섰다. 그의 새로운 삶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근무 첫 몇 시간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민호는 그를 리조트 이곳저곳으로 데려가며 그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들을 보여주었다. 화장실 청소, 끊어진 전구, 교체, 정원의 쓰레기 수거, 그리고 전구가 전에는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던 다른 10여 가지의 업무들. 정구는 놀랍게도 육체 노동이 그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변기를 닦거나 떨어진 잎을 긁어 모으는 데 집중하는 것이 그의 상황에 대해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위치의 현실은 메인 수영장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한 손님이 들어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소변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강하게 다가왔다. 항상 어디를 가든 주목의 중심이었던 정우는 갑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아침 중반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정우는 자신을 직원 식당에서 발견했다. 그는 웃고 떠드는 직원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은 그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구석에 혼자 앉아 관찰하고 듣기만 했다.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하며 그때 그는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한 젊은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검은 머리를 실용적인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고 리조트 웨이트리스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전구의 주의를 끈 것은 그녀가 주변의 활기찬 대화를 완전히 무시한 채 앞에 놓인 두꺼운 책을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정우는 일어나 그 젊은 여성의 테이블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에 커피 찌꺼기를 버리러 갔다. 그녀 옆을 지나가면서 그는 책을 흘깃 보았다. 그것은 고급 회계 교재였다. 휴식 시간에 재미있는 독서네요. 정우는 자제하지 못하고 말했다. 젊은 여성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잠시 동안 정우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이 실수였다고 두려워했지만 그때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 전체를 밝히는 따뜻한 미소였다. 시험 공부 중이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여기서 일하고 있거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헌신에 감명을 받았다. 저는 전구예요. 그가 자신을 소개하며 손을 내밀었다. 오늘이 관리부에서 첫날이에요. 서지원이에요. 그녀가 대답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웨이트리스이자 시간제 회계학 학생이죠. 천국의 정원에 온 걸 환영해요. 정우 씨. 그들이 대화를 이어가기 전에 민호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다. 정구야, 휴식 시간 끝. 35호 스위트룸에서 누수가 있어. 정우는 서둘러 지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민호에게 달려갔지만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지원은 이미 다시 책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그녀에 대해 뭔가가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35호 스위트룸으로 향하는 동안 정우는 아침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힘들고 혼란스럽고 여러 면에서 굴욕적이었다. 하지만 또한 계시적이었다. 단 몇 시간 만에 그는 이전의 삶에서보다 리조트의 내부 운영에 대해 더 많이 보았다. 그리고 다음 도전, 물이 새는 파이프와 화난 손님에 대비하면서 정우는 아버지가 이 시험을 그에게 주면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도 이 6개월은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 생각을 마음에 품고 정구는 도구 상자를 들고 35호 스위트룸으로 들어갔다. 운명, 그리고 변덕스러운 배관, 이 그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날이 갈수록 정우는 새로운 일과에 적응해 갔다. 그는 새벽 전에 일어나 관리 유니폼을 입고 힘든 노동과 끊임없는 도전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매일 새로운 업무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장난 에어컨부터 까다로운 손님들까지. 어느 날 아침 메인 수영장 옆에 부서진 선배들을 수리하던 중 정우는 최재현 총지배인이 알아보지 못하는 한 남자와 열띤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했다. 둘 다 전구가 대화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멀리 있었지만 재현의 몸짓 언어는 그가 화가 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정우는 떨어진 잎을 줍는 척하며 슬며시 다가갔다. 그때 그는 대화의 일부를 들을 수 있었다. 계속해서 가격을 올릴 순 없어요. 모르는 남자가 말하고 있었다. 우리의 계약은 분명했습니다. 상황이 변했어요. 재현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준 회장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 순간 재현은 정우의 존재를 눈치챘고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는 전구에게 날카로운 눈길을 보내고는 그 남자를 더 사적인 장소로 데리고 갔다. 전구는 생각에 잠겼다. 재현은 어떤 종류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아버지의 죽음이 상황을 바꾸었을까? 그는 앞으로 재현의 활동을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선베드 수리를 마무리하면서 정우는 지원이 수영장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손님들을 위한 음료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우아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칵테일을 서빙하면서 미소 짓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녀의 눈의 피로가 무거운 쟁반을 몇 시간 동안 들고 다닌 후에 그녀의 손에 약간의 떨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충동적으로 정우는 그녀가 음료를 다 서빙한 후 그녀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지원 씨. 그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바쁜 아침을 보내신 것 같네요. 지원은 돌아섰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에게 미소를 돌려주었다. 오, 안녕하세요, 정우 씨.
네, 정신없었어요. 더위 때문에 모두가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고 싶어 하네요. 상상이 가요. 전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덧붙였다. 저기, 휴식 시간에 커피 한 잔 같이 하는 건 어떠세요? 물론 휴식할 시간이 있다면 말이에요. 지원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미소가 더 넓어졌다. 알아요. 뭐가 좋을까요? 그거 좋네요. 휴식과 피나콜라다를 주문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둘 다 웃었고 다음 휴식 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정우에게 나머지 아침은 빠르게 지나갔다. 그는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고 끊어진 전구를 교체하고 심지어 리조트의 쓰레기통 중 하나에 집을 만들기로 결정한 너구리 가족을 다루어야 했다. 각각의 업무는 새로운 도전을 제시했고 정우는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마침내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정우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직원 식당으로 향했다. 그는 지원을 이미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 앞에는 두 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다. 블랙커피가 괜찮길 바라요. 전구가 앉자 지원이 말했다. 어떻게 마시는지 몰랐지만 힘든 아침, 일과 후에는 강한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우는 감사히 잔을 들었다. 블랙커피가 완벽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맞아요. 정말 필요했어요. 둘 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원이 말을 꺼냈다. 그래서 정우 씨, 무엇이 당신을 천국의 정원으로 이끌었나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만 당신은 전형적인 관리 직원처럼 보이지 않아요. 정우는 거의 커피를 뿜을 뻔했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의 위장이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다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곧 지원이 단순히 일상적인 관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글쎄요, 그가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말을 선택했다. 제 인생의 변화의 시기가 있다고 할까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고 이 일자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좋은 기회로 보였어요. 지원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찾아 여기 있어요. 이 일은 제가 공부하고 대학을 위해 저축할 수 있게 해주죠. 언젠가는 회계사가 되어 제 가족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요. 정우는 지원의 결심에 감동을 받았다. 당신의 꿈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정말. 윤서연이 주방에 들어왔다. 요리사들은 즉시 화제를 바꾸어 그날의 메뉴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주방을 둘러보다가 전구에게 시선이 멈췄다. 정정구 씨, 그녀가 말했고 빠르게 자신을 바로잡았다. 잠시 저와 함께 와주시겠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니폼에 손을 닦은 뒤 서연을 따라 주방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그를 한적한 복도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말을 꺼냈다. 모든 것을 어떻게 견디고 있나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괜찮아요. 전구가 대답했고 그 질문에 놀랐다. 다르지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들어보세요. 준정우 씨, 아마도 당신이 리조트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일들을 눈치챘을 거예요. 정우는 긴장했다. 서연이 그가 주방에서 들은 것을 알고 있는 걸까?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계속했다. 당신 아버지가 저를 신뢰하셨다는 걸요. 그분은 제가 당신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만약 당신이 걱정되는 것을 보거나 들으면 저에게 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말을 처리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멀어졌고 정구에게는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 그날 밤 다른 두 명의 관리 직원과 공유하는 작은 방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정우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질 낮은 재료들, 목격했던 재현의 수상한 대화, 서연의 암호 같은 말들. 그는 천국의 정원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전구로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 잠들면서 전구는 결심을 했다. 그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리조트의 운영에 대해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조사를 할 것이다.
아버지의 유산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낼 것이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결정이 그를 위험과 비밀, 그리고 아마도 사랑으로 가득 찬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김준호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태양이 천국의 정원 리조트 위로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 정구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는 관리 직원으로서 또 다른 하루의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거의 2달이 지났고 매일 새로운 도전과 발견을 가져왔다. 유니폼을 입으면서 정우는 그날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평소의 업무 외에도 그는 리조트에서 발견한 불규칙성들을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서연의 말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울렸다. 걱정되는 것을 보거나 들으면 저에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정우는 그녀나 다른 누구를 완전히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는 방에서 나오면서 그는 복도에서 지원과 마주쳤다. 그녀가 그에게 미소 지었고 정우는 자신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시는 분? 그녀가 인사했다. 천국에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정우는 웃었다. 수영장을 청소하고 에어컨을 고치는데 준비가 될 수 있는 만큼이요. 당신은요? 심술궂은 관광객들에게 미모사를 서빙할 준비 되셨어요? 지원은 우스운 표정을 지었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특히 근무 후에 시험이 있어서 말이에요. 선크림 냄새를 맡으며 고급 회계를 공부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돌아섰다. 이것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하세요, 재현 씨. 그리고 우리의 대화를 기억하세요.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암호 같은 말을 남기고 그 남자는 스위트룸을 나갔고 정구와 재현만 남겨두었다. 잠시 동안 재현은 정우의 존재를 잊은 듯했고 그의 얼굴은 걱정과 계산의 가면이었다. 그러다가 마치 가면을 쓰듯이 그의 표정은 평소의 차가운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재현이 날카롭게 말했다.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쿠지를 고치고 나가세요.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메인 욕실로 향했다. 자쿠지를 수리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1시간의 작업 끝에 정우는 자쿠지를 수리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스위트룸이 비어있는 것에 놀랐다. 재현은 아마도 다른 리조트 업무를 처리하러 갔을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가 정우의 주의를 끌었다. 책상 서랍 가장자리에서 살짝 튀어나온 마닐라 봉투였다. 정우는 엿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것은 사생활 침해였고 만약 들키면 그의 일자리와 전체 작전을 망칠 수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과 아버지의 리조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 강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정우는 책상으로 다가가 봉투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열어 여러 문서를 꺼냈다. 그것들은 계약서와 재무제표였고 그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숫자와 법률 용어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제한된 지식으로도 뭔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숫자에 불일치가 있었고 역외 계좌로의 송금, 리조트의 정상적인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특별 투자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다. 갑자기 전구는 복도에서 목소리가 다가오는 돌아섰다. 이것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하세요, 재현 씨. 그리고 우리의 대화를 기억하세요.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암호 같은 말을 남기고 그 남자는 스위트룸을 나갔고 정우와 재현만 남겨두었다. 잠시 동안 재현은 정우의 존재를 잊은 듯했고 그의 얼굴은 걱정과 계산의 가면이었다. 그러다가 마치 가면을 쓰듯이 그의 표정은 평소의 차가운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재현이 날카롭게 말했다.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쿠지를 고치고 나가세요.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메인 욕실로 향했다. 자쿠지를 수리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1시간의 작업 끝에 정우는 자쿠지를 수리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스위트룸이 비어있는 것에 놀랐다. 재현은 아마도 다른 리조트 업무를 처리하러 갔을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가 정우의 주의를 끌었다. 책상 서랍 가장자리에서 살짝 튀어나온
마닐라 봉투였다. 정구는 엿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것은 사생활 침해였고 만약 들키면 그의 일자리와 전체 작전을 망칠 수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과 아버지의 리조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 강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정우는 책상으로 다가가 봉투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열어 여러 문서를 꺼냈다. 그것들은 계약서와 재무제표였고 그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숫자와 법률 용어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제한된 지식으로도 뭔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숫자에 불일치가 있었고 여고의 계좌로의 송금, 리조트의 정상적인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특별 투자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다. 갑자기 정우는 복도에서 목소리가 다가오는 이야기하고 싶거나 걱정되는 것을 발견했다면 저에게 올 수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저를 신뢰하셨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우는 서연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그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고마워요, 서연 씨. 그가 마침내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우는 그녀의 눈에서 실망의 기색을 볼 수 있었다. 좋아요, 그저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일의 혼자가 아니에요. 이 암호 같은 말을 남기고 서연은 사무실을 나갔고 전구에게는 이전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전구에게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다. 그는 자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대통령 스위트룸에서 본 문서들과 서연의 말로 돌아갔다. 그는 무언가 큰 일을 발견하기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의 리조트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정우는 결심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될 수 없었다. 더 깊이 조사해야 했다. 전국의 정원의 비밀 뒤에 있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정말로 음모가 진행 중이라면 잘못된 발걸음은 위험할 수 있었다. 잠들면서 지원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녀가 그의 진짜 정체성을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를 다르게 볼까? 그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비밀로 한 이유를 이해할까?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정우는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는 다가오는 날들이 그의 결의뿐만 아니라 지원과의 성장하는 관계도 시험에 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천국의 정원의 미스터리는 더욱 복잡해지고 위험해지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천국의 정원 리조트에 감지할 수 있는 긴장감이 감돌며 깨어났다. 여전히 정구라는 신분으로 그는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났고 그의 마음은 이미 밤새 구상했던 계획의 세부 사항을 되짚고 있었다. 관리 유니폼을 입으면서 그는 머릿속으로 각 단계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그가 하려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의 리조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방에서 나오면서 그는 수석 회계사인 정동혁과 마주쳤다. 동혁은 긴장한 것처럼 보였고 그의 눈은 복도 이곳저곳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동혁 씨. 전구가 평범한 어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인사했다. 동혁은 깜짝 놀랐다. 마치 그 순간까지 정우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오, 안녕하세요, 정우 씨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혁의 임에 맺힌 땀을 알아차렸다. 괜찮으세요? 좀 긴장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요? 아니요, 괜찮아요. 동혁이 빠르게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더 높았다. 그저 일이 많아서요. 알잖아요. 숫자들이 스스로 맞춰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빠르게 멀어졌고 전구에게는 불안한 느낌만 남겼다. 이 짧은 상호작용은 천국의 정원에서 뭔가가 확실히 잘못되어 있다는 정구의 확신을 더욱 강화시켰다.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그는 아침 식사와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 직원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서 전구는 시선으로 지원을 찾았다. 그는 그녀를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겉보기에는 회계 교과서에 몰두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전구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그녀의 어깨의 긴장과 페이지를 움직이지 않는 그녀의 눈을 볼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전구가 그녀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고 전구를 보자 그녀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형성되었다. 안녕하세요, 정준호 씨. 그녀가 대답했고 빠르게 자신을 바로잡으며 목소리를 더 낮췄다. 준비됐어요? 전구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대화 소리에 거의 묻힐 정도로 작았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닫았다. 기업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될 수 있는 만큼이요. 그녀가 긴장된 웃음과 함께 대답했다. 정우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잠시 지원의 손을 덮었다. 기억해요. 만약 언제라도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지원의 눈이 그 제스처에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이 일에 함께 있어요. 준호 씨, 이제 와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최재현이 식당에 들어왔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방을 훑더니 전구와 지원에게 멈췄다. 잠시 동안 전구는 재현이 그들에게 다가올까봐 두려워했지만 총지배인은 단지 눈을 좁히고는 배식 라인으로 향했다. 때가 됐어요. 전구가 중얼거렸다. 계획을 기억하죠. 제가 리조트 동쪽 윙에서 소동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보안 인력이 바빠질 거예요. 당신은 회계 사무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파일들을 얻을 시간이 약 15분 정도 있을 거예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표정은 결의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조심하세요, 준호 씨. 그리고 행운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의 눈길을 주고받은 후 둘은 일어나 각자의 위치로 향했다. 다가오는 몇 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우는 리조트의 동쪽 윙으로 있나? 지원은 얼어붙었고 공포가 등을 타고 내려갔다. 천천히 그녀는 돌아서서 최재현과 마주쳤다. 총지배인은 문간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있었다. 지원 씨, 이런 곳에서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특히 비상대피 중에 말이죠. 지원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녀의 마음은 그럴듯한 변명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움직였다. 재현 씨, 저는 회계 수업에 필요한 몇 가지 파일을 찾고 있었어요. 모든 혼란 속에서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변명은 그만둬요. 재현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우리 둘 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문제는 이제 당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죠. 지원의 공포는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는 재현이 그녀를 협박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불법이에요. 재현 씨, 당신은 이걸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재현은 웃었다. 그 소리에는 유머가 없었고 지원을 전율케 했다. 오, 나의 귀여운 지원 씨. 당신은 자신이 어떤 일에 휘말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군요. 이건 당신이나 나, 심지어 리조트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표정이 위협적으로 변했다. 이제 그 전화기를 내게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리조트에서의 당신의 미래에 대해, 어쩌면 당신의 전반적인 미래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눌 거예요. 지원은 뒤로 물러났고 그녀의 등이 서류 캐비닛에 부딪혔다. 그녀는 갇혔고 그녀도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원 씨, 여기 계세요? 대피해야 해요. 준호였다. 지원은 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기뻤다. 재현은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그가 쉿 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빠르게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고 바로 그때 준호가 문에 나타났다. 지원 씨? 무슨 준호가 시작했지만 지원의 얼굴에 공포의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재현이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저를 잡았어요, 준호 씨. 그는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준호는 지원의 손을 잡고 그녀를 사무실 밖으로 이끌었다. 함께 그들은 리조트의 복도를 달려 건물을 대피하는 마지막 그룹의 사람들과 섞여들었다. 일단 밖으로 나와 리조트 정원의 상대적 안전에 도달하자 준호는 지원을 한적한 구석으로 데려갔다. 호기심 많은 귀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괜찮아요? 준호가 물었다. 그의 눈은 지원의 얼굴을 살피며 부상의 징후를 찾고 있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약간 떨고 있었다. 괜찮아요. 겁났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준호 씨, 해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얻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요. 준호는 전화기를 받아 지원이 찍은 사진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각 이미지를 볼 때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자금 전용 뇌물 지원 씨. 이건 아버지가 일구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어요. 알아요. 지원이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지원과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둘 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무언가에 완전히 휘말려 있었다. 윤서연 씨와 이야기해야 해요. 찍은 범죄 증거 사진들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준호 씨,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수백만 달러의 자금 전용, 위조된 계약, 심지어 조직 범죄와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들이 발견한 것의 규모가 마침내 그녀를 강타한 듯했다. 준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위로의 손길을 그녀의 어깨에 얹었다. 알아요.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뭘요? 지원이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냥 경찰에 갈 순 없어요. 만약 재현이 연루되어 있다면 누가 알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연루되어 있을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고 그들의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윤서연 씨와 이야기해야 해요. 아버지가 그녀를 신뢰하셨고 지금 당장은 그녀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재현이 우리를 보지 않고 어떻게 그녀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아마 모든 보안 직원에게 우리를 찾으라고 했을 거예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의 눈에 옛 자신감의 불꽃이 반짝였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해야 해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원 씨? 지원은 잠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준호는 그녀의 눈에서 내적 갈등을 볼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단단히 쥐었다. 당신과 함께예요. 준호 씨, 끝까지요. 계획을 세우고 준호와 지원은 조심스럽게 관리 오두막을 빠져나갔다. 밤이 그들을 감쌌지만 모든 그림자가 잠재적 위협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찍은 범죄 증거 사진들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준호 씨,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수백만 달러의 자금 전용, 위조된 계약, 심지어 조직 범죄와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들이 발견한 것의 규모가 마침내 그녀를 강타한 듯했다. 준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위로의 손길을 그녀의 어깨에 얹었다. 알아요.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뭘요? 지원이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냥 경찰에 갈 순 없어요. 만약 재현이 연루되어 있다면 누가 알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연루되어 있을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고 그들의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윤서연 씨와 이야기해야 해요. 아버지가 그녀를 신뢰하셨고 지금 당장은 그녀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재현이 우리를 보지 않고 어떻게 그녀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아마 모든 보안 직원에게 우리를 찾으라고 했을 거예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의 눈에 옛 자신감의 불꽃이 반짝였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해야 해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원 씨? 지원은 잠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준호는 그녀의 눈에서 내적 갈등을 볼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단단히 쥐었다.
당신과 함께해요. 준호 씨 끝까지요. 계획을 세우고 준호와 지원은 조심스럽게 관리 오두막을 빠져나갔다. 밤이 그들을 감쌌지만 모든 그림자가 잠재적 위협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할 것들이 더 많아요. 그녀는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눈에는 애정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먼저 지원 씨를 여기로 데려와야 해요. 그녀가 밖에 혼자 있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준호는 이 폭로에 여전히 충격을 받은 채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으로 가서 지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몇 분 후 그녀도 사무실에 있었고 준호와 서연 사이를 혼란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앉으세요. 둘 다 서연이 말했고 소파를 가리켰다.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준호와 지원은 앉았고 그들의 손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찾아 위안을 구했다. 서연은 그들을 잠시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여러분이 곧 들으실 내용은 천국의 정원과 김태준 회장님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그 준비가 되셨나요? 준호와 지원은 서로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천국의 정원은 항상 지금과 같은 호화로운 리조트였던 것은 아니에요. 서연이 시작했다. 오래전 당신 아버지가 이곳을 인수했을 때 이곳은 잊혀진 해변의 허름한 모텔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태준 회장님은 잠재력을 보셨죠. 단순히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요. 서연은 잠시 멈추었다. 마치 적절한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의 아버지는 비전을 가진 분이었어요. 준호 씨, 그는 단순히 리조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사람들이 문제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을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많은 돈이요. 준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발견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태준 회장님은 거래를 하셨어요. 서연이 계속했다. 강력하고 위험한 사람들과의 거래였죠. 그가 필요로 하는 돈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대가를 요구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나요? 지원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녀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채무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종류의 사람들이죠. 그들을 비전통적인 투자자라고 부르죠. 준호는 위장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범죄자들과 거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셨어요. 준호 씨, 그는 그 돈으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리고 많은 면에서 그는 성공하셨어요. 천국의 정원은 수백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며 수천 명의 관광객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이 자금 전용 위조된 계약, 지원이 끼어들었다. 이 모든 것이 그 투자자들에게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군요. 그렇죠? 네, 서연이 확인했다. 태준 회장님은 수년간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셨어요. 리조트 수익의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지불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곳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재투자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세요? 준호가 물었다. 그는 대답이 두려웠다. 서연은 깊이 한숨을 쉬었다. 투자자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태준 회장님이 지불금을 늘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죠. 당신 아버지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계셨어요. 준호 씨, 저는 그것이 그의 심장마비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준호는 갑자기 일어섰다. 그의 동요를 억제할 수 없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죠? 어떻게 그가 일군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을까요? 지원이 일어나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그를 진정시키려는 듯했다. 준호 씨, 당신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셨어요. 방법은 옳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의도는, 범죄자들을 다룰 때는 의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준호가 날카롭게 말했다. 하지만 즉시 지원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을 보고 자신의 어조를 후회했다. 서연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준호 씨, 당신의 분노와 실망을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당신 아버지의 죽음으로 투자자들은 참을성을 잃고 있어요. 재현이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원이 말했다. 그녀의 눈이 이해의 빛으로 커졌다. 재현이 리조트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방식대로요. 그의 방법을 승인하지는 않지만 그는 당신 아버지가 만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준호 씨,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진실을 발견했으니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다.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모든 것을 그냥 무시할 순 없어요. 서연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그들 둘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무시할 순 없어요. 하지만 우리 혼자서는 대처할 수도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준호 씨. 그리고 어디서 그 도움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어디서요? 준호와 지원이 동시에 물었다. 서연은 책상으로 가서 상단 서랍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당신 아버지가 이것을 당신을 위해 남기셨어요. 준호 씨, 만약 당신이 천국의 정원의 진실을 발견한다면 이것을 당신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준호는 봉투를 받았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손으로 쓴 편지를 꺼냈다. 그가 읽는 동안 그의 표정은 혼란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확고한 결의로 바뀌었다. 뭐라고 쓰여 있나요? 지원이 부드럽게 물었다. 준호는 편지에서 눈을 들었다. 그의 눈이 새로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가 비상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투자자들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요. 하지만 그는 내가 그것을 수행할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걱정이 반반씩 섞여 있었다. 준호는 지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서연을 바라본 뒤 다시 손에 든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모르겠어요.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에 등을 돌릴 순 없다는 건 알아요. 천국의 정원은 단순한 리조트 이상이에요. 이곳은 아버지의 유산이고 수백 명의 생계이기도 해요.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도록 둘 순 없어요. 지원이 그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을 그의 것과 얽었다. 당신은 이 일에 혼자가 아니에요. 준호 씨,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형성되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아버지는 제가 당신을 돕도록 저를 신뢰하셨고 그게 바로 제가 할 일이에요. 준호는 그와 천국의 정원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두 여성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위험하고 도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으로 이 모든 관계가 시작된 이후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좋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해봐요. 천국의 정원을 구하고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을 지켜요. 지평선에서 새벽의 첫 번째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하며 서연의 사무실을 희미하게 밝히는 동안 세 사람은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력하고 위험한 적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적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진실과 옳은 일을 하겠다는 결의였다. 천국의 정원은 가장 큰 폭풍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고 준호, 지원, 서연은 그 한가운데에 있었다. 하지만 함께라면 아마도 그들은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해져서 다른 쪽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천국의 정원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았다. 태양의 첫 빛이 서연의 사무실 커튼을 통해 스며들며 준호, 지원, 서연의 지친 얼굴을 밝혔다. 그들은 밤새 계획을 세우고 토론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준비했다. 김태준의 비상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지만 천국의 정원을 구할 수 있는 그들의 최선의 희망이었다. 다시 한번 계획을 검토해 봅시다. 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단호했다. 지원 씨, 당신은 불법 활동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아주세요. 서연 씨, 당신은 리조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과 협력해 주세요. 우리가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말이죠. 두 여성,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요, 준호 씨? 지원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저는 재현과 투자자들을 상대하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쏘아붙였다. 준호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완전히 관리 직원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우리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재현 씨, 아주 진지한 대화 말이에요. 재현이 대답하기도 전에 스위트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재현? 우리는 방해받을 시간이 없어. 준호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며칠 전 재현과 이야기하는 것을 봤던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준호는 재현을 밀치고 스위트룸으로 들어갔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는 가죽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주위로 위협적인 모습의 다른 두 남자가 서 있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신사 여러분. 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제 소개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김태준의 아들이자 천국의 정원 리조트의 정당한 상속자죠. 이 선언 후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재현은 말할 능력을 잃은 것 같았고 다른 남자들은 놀라움과 점점 커지는 분노의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로 바뀌었다. 이런 김준호가 직접 오다니 놀라운 일이군. 그리고 특별히 반갑지 않은 놀라움이기도 하고. 준호는 단호한 자세를 유지했다. 당신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내 리조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거친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끝났다고? 꼬마야. 넌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모양이군. 이 리조트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주인들이 있지. 당신이 틀렸어요. 쏘아붙였다. 준호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완전히 관리 직원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우리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재현 씨. 아주 진지한 대화 말이에요. 재현이 대답하기도 전에 스위트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재현? 우리는 방해받을 시간이 없어. 준호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며칠 전 재현과 이야기하는 것을 봤던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준호는 재현을 밀치고 스위트룸으로 들어갔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는 가죽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주위로 위협적인 모습의 다른 두 남자가 서 있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신사 여러분, 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제 소개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김태준의 아들이자 천국의 정원 리조트의 정당한 상속자죠. 이 선언 후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재현은 말할 능력을 잃은 것 같았고 다른 남자들은 놀라움과 점점 커지는 분노의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로 바뀌었다. 이런 김준호가 직접 오다니 놀라운 일이군. 그리고 특별히 반갑지 않은 놀라움이기도 하고. 준호는 단호한 자세를 유지했다. 당신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내 리조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거친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끝났다고? 꼬마야, 넌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모양이군. 이 리조트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주인들이 있지. 당신이 틀렸어요. 준호는 리조트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고 새로운 투명성과 기업 윤리 정책을 시행했다. 지원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에 감명을 받은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여 리조트의 새로운 수석 회계사가 되었다. 함께 그들은 강력한 팀을 이루었고 준호의 비전과 지원의 날카로운 재무 감각을 결합했다. 서연은 리조트 경영의 핵심 인물로 남았다. 그녀의 경험과 충성심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졌다. 그녀의 지도 아래 천국의 정원의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단결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일했다. 극적인 사건들이 있고 한 달 후 준호는 리조트에서 큰 축하 행사를 열었다. 직원들, 손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준호가 천국의 정원의 부활이라고 부르는 행사를 위해 모였다. 해변 앞 작은 무대에 서서 지원과 서연이 옆에 있는 가운데 준호는 군중들에게 연설을 했다. 6개월 조금 넘은 시간 전에 저는 전구라는 이름의 평범한 관리 직원으로 이 리조트에 왔습니다. 사업에 대해 배우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인생과 진실성, 그리고 유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배우러 왔던 겁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청중들의 주의 깊은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천국의 정원은 제 아버지에게 단순한 사업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꿈이었고 가능성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휴식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었죠. 오늘 우리는 그 꿈을 되찾고 있습니다. 준호는 지원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을 자신의 것과 얽었다. 지원 씨, 서연 씨,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놀라운 도움으로 우리는 새로운 천국의 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직성, 성실성, 그리고 상호 배려를 기반으로 한 곳이죠. 단순히 우리 손님들을 위한 천국이 아니라 이곳을 집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천국입니다. 군중들이 박수와 환호성을 터뜨렸다. 준호는 지원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자신이 느끼는 것과 같은 사랑과 결의를 보았다.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다. 오직 그녀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히 지원이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행복의 눈물로 반짝였다. 저도 사랑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태양이 천국의 정원 위로 지면서 하늘을 금빛과 장밋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준호는 깊은 평화와 목적의식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한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지원이 옆에 있고 서연의 지원, 그리고 팀의 충성심과 함께 준호는 미래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천국의 정원은 가장 큰 폭풍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밝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렇게 밤하늘에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천국의 정원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정직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시대였다. 김태준의 꿈은 살아있었고 그의 아들의 유능한 손과 천국의 정원을 집이라고 부르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